대망의 2024년 힘찬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 갑진년 용띠해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망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하고 유일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의 첫날은 한 해가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하고 또 실천에 옮김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을 하자마자 조급하게 결과에만 연연한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씩 꾸준히 실천에 옮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씩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반드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바라지만 어느새 1년이 지나가는 아쉬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의 무상함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해에는 알찬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3년은 국내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대 모두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2023년 2월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 훈련 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한 끝에 4시 22분에 착륙해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마지막 시제 6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에 따라 KF-21 시제기 6대 모두가 최초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1호기는 2022년 7월 19일, 2호기는 같은 해 11월 10일, 3호기는 2023년 1월 5일, 4호기는 같은 해 2월 20일, 5호기는 같은 해 5월 16일 각각 최초 비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19일에 시제 1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 유럽 4개국 컨소시엄 등에 이어 이미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는 4.5 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의 일정을 끝으로 11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영했습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지난해 2023년 8월 11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2023년 8월 12일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던 제6호 태풍 카눈은 약 18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다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날 11일 오전에 소멸됐습니다. 일본의 도쿄 전력이 지난해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서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만에 방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되었던 오염수 약 134만 톤은 향후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2023년 10월 1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9월 26일에는 10년 만에 서울공항과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이 보기 드문 군사 행진을 열고 핵 위협하는 북한에 경고했다는 제목으로 행진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축구팀이 지난해 2023년 10월 7일 치러진 결승에서 일본을 2대1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3연패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지난 2023년 11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2023년 11월 22일 곧바로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23년 현지 시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PIAE 제173차 총회에서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총회에서 1차 투표에 참여한 총 165개국 중 부산은 29표를 획득했고 로마는 17표에 그쳤으며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와 경쟁했었습니다. 여기서 PIE는 국제박람회 기구로 엑스포를 관장하며 엑스포의 주최국을 결정하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 PIE는 1928년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었고 182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 과학 분야, 2012년 여수 엑스포 해양과 환경 분야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전문 엑스포인 인정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30 엑스포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월드 엑스포인 등록 박람회로 PIE 주간 엑스포 중 가장 격이 높은 행사입니다. 월드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행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2035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G7 소속 6개국이 있습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꿈과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오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EJ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